프론트는 네, 여기서 코딩을 하시면 되고요. 하나 오타에서 가지고 다시 재조성을 드렸습니다. 이게 EMP 리스트 오타 하나에서 재조성을 드렸고 어떤 게 오타가 있냐면 set EMP 이쪽에 set DPT라고 남아 있어서 set EMP로 고치고 다시 프론트를 띄우니까 에러가 없죠. 에러가 없죠. 화면을 확인해 보니까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메뉴죠. 새로운 메뉴가 생겼습니다. EMP 메뉴. 그래서 EMP 메뉴 하니까 여기 나왔죠. DPT 메뉴는 요거고요. EMP 메뉴. 그러니까 EMP 사원 나왔죠. 추가 페이지 나오고요. 잘 나오죠. 그래서 지금 뭐가 필요하죠? 백엔드가 필요합니다. 백엔드를 코딩하러 하겠습니다. 코딩해서 부서 쪽처럼 이렇게 나오게 한번 페이지 처리해서 나오게 해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할게요. 프론트는 일단 닫아놓고 이거 꺼놓고요. 프론트는 서버 내려놓고 프론트는 VS 코드로 백엔드는 인텔리베이라고 있죠. 인텔리베이를 네, 그래서 인텔리지를 할 건데, 이거는 제가 힌트를 전혀 안 드려서, 일단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모델부터 만드셔야 되는데, 모델부터 만드셔야 되죠. 모델이 없죠? 항상 시작은 모델. 이게 1번, 그 다음에 리파지토리 2번, 서비스 3번, 그 다음 컨트롤러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코딩 순서가. 모델부터 만드셔야 돼요. 모델은 뭐를 보고 만드셔야 되나요? SQL 스크립트를 보고 만드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나 스키마 이쪽에 테이블 디자인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볼까요? SQL 스크립트를 보시면 스키마로 제가 분리해 놨다고 했으니까 밑에 FAQ 있고 위에 EMP가 있죠? 요 테이블입니다. 요 테이블에 속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속성이 많은데 요거대로 똑같이 자바 모델을 만드셔야 됩니다. 똑같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바 모델 EMP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만드시면 되죠.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사원 모델 객체 또는 클래스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아까 테이블 스크립트 있죠? 테이블 스크립트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수동으로 막아놓고 보면서 하셔야 되죠?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소문자를 쓰니까 자바에서는 이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 소문자로 써야 되니까 소문자로 바꾸겠습니다. 소문자로 바꾸고 자바 모델을 테이블과 똑같이 만드셔야 돼요. 똑같이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테이블 스크립트를 보시면 요 밑에 있는 delete yn, insert, update, delete 이거 공통 속성입니다. 공통 속성. 그래서 이건 상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으니 상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만들어놨나요? 보시면 베이스타임 엔티티에 만들어놨습니다. 베이스타임 엔티티에 4개의 속성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 있죠. 4개의 속성 보시나요? insert, update, delete y 있죠. 이거 4개 만들어놨어요. 이거 만들어 놓은 거 갖다 쓰시면 되는데 어떻게 갖다 쓰면 되죠? 저희는 자바에서 상속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stand, base, time, 그러면 4가지 속성은 들어왔습니다. 4가지 속성을 제외한 이 속성들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ELO는 프라이머리 키, EL가 키보키죠. 키보키라는 걸 잘 보시고. 그래서 이 모델은 뭐를 보고 만드냐면 이 스크립트 보고 만드시는 거예요. 테이블 스크립트 이걸 보고 만드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것도 이제 샘플이 생겼으니까요. 샘플을 보고 빨리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샘플을 보시죠. EMP의 모델의 샘플은 DPT로 보시면 돼요. DPT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DPT 더블 클릭해서 위에 엄청 나오는 포텐션이 많은데요. 이거 그대로 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모든 오노테이션을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SQL 델레트까지 복사해서 DPT 위에 있는 오노테이션들 있죠. 다 복사해서 AMP로 옮기겠습니다. 예, 싹 옮겨놓고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저희는 사원입니다. 이제 사원은 EMP고요. 테이블명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테이블 스크립트도 오죠. 테이블 스크립트. 테이블명 뭐죠? EMP 테이블, TB EMP죠. TB EMP. 그래서 TB EMP로 테이블명을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테이블명은 DPT가 아니고 좀 복사한 거니까 TB EMP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여기 SQL 스크립트 여기 있는 TB create 테이블 요 이름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테이블명은 됐죠? 그러면 여기 이제 부서 쪽에 있는 모델에서 복사를 해보잖아요. 그래서 부서는 DPT고요. 대신에 사원이 EMP라는 걸 알았으니까 EMP로 제너레이트도 EMP로 맞춰주시면 되고 시퀀스 이름도 EMP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퀀스 이름도 SQEMP로 schema.SQL을 보시면 위에서 올라가시면 여기 보시나요? 이게 SQEMP로 지금 create 시퀀스 만들고 있죠. 이 이름으로 시퀀스명을 만들어주시면 되죠. 네.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getter, setter, to string, 빌더도 있네요. 빌더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다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빌더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죠. 이것도 이제 디자인 패턴입니다. 이것도 자주 쓰죠. 빌더도 한 생성자 대신에 쓰는 거거든요. 생성자보다 훨씬 사용하기 편해서 나중에 가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제너레이터는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렇죠? 나머지는 재활용하시면 되고 쭉 내려가서 네, 여기 이제 웨어절에 있는 오노테이션이 뭐라고 했죠? 자동으로 SQL문에 추가가 되는데 왜 추가가 된다고 했죠? 저희는 데이터베이스에 삭제를 실질적으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소프트 딜리트라고 했고요.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이제 몇 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됐죠. 그래서 삭제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화면에서는 안 보여줘야 되니까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딜리트 YN에다가 컬럼을 하나 만들어 놓고 Y인 거는 삭제됐다고 취급을 하고 N인 거는 삭제가 안 됐다고 취급을 해서 조회할 때마다 딜리트 YN에 N인 것만 조회를 하게 만들어주면 Y인 거는 자연스럽게 화면에 안 나오겠죠.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다 SQL문에다가 작성을 해주려면 그게 만만치가 않지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추가를 해주는 이 조건을 자동적으로 추가해주는 오노테이션이 있는데 그 오노테이션 이름이 오노테이션 웨어입니다. 웨어 요걸 쓰시면 자동적으로 조회할 때 자동적으로 요 조건을 추가를 해줍니다. 뒤에 붙여서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콘솔에서 보여드렸죠? 셀렉트문에서 요 조건이 추가된 게 선행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프트 딜리트를 하기 때문에 SQL 딜리트라는 오노테이션에 대해서 딜리트 문이 아니고 대체 실행 SQL문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딜리트가 아니고 업데이트 문이 진행됩니다. 업데이트 문은 수정이죠. 그래서 뭐를 수정하면 되냐면 딜리트 YN에 있는 값을 N에서 Y로 수정하시면 이게 이제 소프트 딜리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Y로 수정이 되어 있으면 조회할 때 어떻게 조회한다고요? N인 것만 조회를 하니까 Y인 거는 안 보이겠죠? 안 보이죠? Y인 거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이거를 소프트 딜리트라고 한다고 했고 법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인 의무기관 때문에 그것도 다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삭제할 때 소프트 딜리트 할 때 그 시간도 현재 시간도 찍어줬습니다. 딜리트 시간도 찍어줬고 모든 것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기본 키를 하나 받아서 여기 지금 부서 번호로 되어 있는데 부서 번호 대신에 뭐를 넣어야 될까요? 사원 번호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서 쪽에서
사원번호를 해야 되겠죠? 사원번호의 이름은 이에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배웠었죠? 이에너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에너로 하시면 에러가 있죠. 이에너로 하시면 됐죠? 그럼 사원번호가 들어와서 삭제될 때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삭제가 아니고 업데이트가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 테이블명 또 수정해 주셔야 되죠. TB, DPT가 아니고 TB, EMP로 이거 업데이트 할 때 TB, DPT가 아니고 TB, EMP로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되죠. 업데이트 관리는 그래서 수정할 곳이 업데이트 TB EMP. 그래서 사원 테이블에 대해서 사원 번호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원 번호가 들어올 때 딜리트 YN을 Y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삭제가 소프트 삭제가 되죠. 됐고요. 위에 거는 이제 다 수정이 됐고요. 주소는 그대로 잘 살아났죠. 그대로 놔둘 거고요. 그럼 한번 키보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보키가 위에 있네요. 이에너는 지금 넘버니까 정수죠. 그래서 프라이빗이고 인티저. 정수는 인티저죠. 자바로. 그래서 이에너 이렇게 그대로 하시면 되고 여기 사원번호죠. 사원번호. 번호고 얘가 뭐죠? 프라이머리 키. 키보키입니다. 키보키는 어노테이션은 뭐를 달아주셔야 되냐면 ID를 달아주셔야 돼요. 키보키는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키보키자 얘가 시퀀스를 쓰고 있죠.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DPT 테이블에 보시면 요 부서번호 키보키 ID가 달린 부서번호에 시퀀스를 쓰고 있죠. 그래서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복사해서 수정합시다. 그래서 부서 쪽에 있는 거를 복사를 하셔서 아이디 밑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얘가 시퀀스인데 얘가 시퀀스예요. 그래서 제너레이트 밸류로 여기 시퀀스 돼 있죠? 시퀀스. 그다음에 제너레이트 이름. 여기 제너레이트 이름이 SQDPT로 돼 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원이니까 문자로 EMP로 EMP 제너레이트로 그럼 여기가 시퀀스가 되죠? 사원 번호이자 얘는 푸시를 줘야지. 시퀀스를 사용하면 시퀀스. 얘가 기본 키 어노테이션, 얘가 시퀀스 어노테이션. 이걸 컬럼 정보. 다음에 됐고요.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이네임 했죠? 이네임 했으니까 지울게요. 하나 있으면 지워야죠. 그 다음에 이네임 있죠? 이거 복사해서 밑에다가 줄 복사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럼 어노테이션만 하나 붙이시면 돼요. 이제 많이 붙이진 않고요. 간단하게 컬럼 어노테이션만 붙이고 이에너 대신에 이네임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늘 사원명이죠. 사원명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사원명 했으니까 지울게요. 잡은 직이죠. 그래서 사원명은 문자열이죠? 문자열이니까 스트링. 자료형은 스트링 쓰고. 그렇죠? 사원명은 숫자가 아니죠? 숫자는 정수를 쓰고. 줄 복사해서 컬럼도 복사를 하고 컬럼도 이렇게 쓰고 컬럼도 복사를 하시고요. 요번에는 G기죠. 여기 보시면 G기 있죠. 여기 복사하셔서 G기는 가차는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G기를 주시고 테이블과 똑같이 만드셔야 돼요. 모델은 테이블 스트링과 똑같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G기를 주시고 얘는 문자열이니까 스트링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줄 복사, 이거 복사할게요. 복사하고 지기 했죠? 지기 했으니까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그다음 매니저는 넘버, 숫자죠. 그래서 숫자 이렇게 하시고 매니저는 숫자니까 인티죠.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관리자 번호입니다. 관리자 사원번호가 되죠. 사원번호가 들어요. 그래서 숫자죠. 투명의 복사 해서 복사 그거 했고요. 매니저 했고 그다음 파이어데이트 이렇게 해서가지고 요거는 문자죠. 문자 반차 그래서 스트링 하시고 요거는 입사일이죠. 입사일은 됐고요. 또 복사 입사일 했고요. 지우고 맞네요. 샐러리는 숫자죠. 나머지 다 숫자네. 넘버 숫자죠. 그래서 이거 샐러리는 급여 이거는 인기죠. 점수입니다. 인기죠. 급여 요거 복사해서 이렇게 넣고요. 자, 급여 위에 했죠? 지우고요. 두 개 나갔네요. 커미션은 보너스입니다. 상여금. 그래서 이거는 넘버, 숫자고요. 점수죠. 상여금, 보너스. 됐고요. 복사. 마지막에 하나 보면 커미션 했고 마지막에 디에노는 숫자죠. 요 디에노는 뭐죠? 부속어입니다. 이걸로 관계를 했죠. 부속어. 이걸로 조인도 하고 공통컬럼 조인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모델이 완성된 거죠. 모델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내드릴게요. 모델은 어떻게 완성하면 되죠? 테이블 스크립트를 보고 똑같이 소문자로 만드시는 대비 자료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모델은 똑같이 만드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부서 쪽에 있는 거를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한번 만들어봤죠.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모델 만들어졌으면 레파지토리를 만들어보죠. 레파지토리는 조금 더 소스가 간단하죠. 레파지토리는 바로 이렇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름 규칙은 앞에다가 모델명에다가 전미어로 레파지토리 이렇게 주시면 돼요. 레파지토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로 만드셔야겠죠.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보죠. 이거는 소스가 간단하니까 모델보다 짧죠. JPA 쓰면 모델이 굉장히 이거는 JPA, CREB, 사원 인터페이스다. 사원 베이스. 여기에다가는 뭐를 붙이면 되죠? 골뱅이 레퍼지토리 주시면 되죠. 상속을 받아야 JPA 값수들을 쓰실 거예요. JPA 레퍼지토리 쓰고 금방 만든 모델 있죠? 사원 모델 앞에다 하나 넣어주시고 사원 모델의 기본키가 뭐라고 했죠? 사원 번호. 사원 번호는 정수입니다. 자료역을 뒤에다가 정수 자료역을 뒤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기본키의 자료역 이 키죠. 그래서 사원 번호는 정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 쓰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라이트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이메일 라이트 검색해야 되죠. 검색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함수. 쿼리 스트링 지금 뭐죠? 그걸로 만들겠습니다. 쿼리 메소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노테이션 쿼리 쓰셔도 되는데 쿼리 메소드가 또 상황에서는 또 간단해서 한 줄로 만들 수가 있죠. EMP 처리도 하면서 만들도록 하죠. 그래서 EMP 페이지로 하고요. 쿼리 메소드는 find or by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라이트 검색은 요겁니다. 이네임으로 라이트 검색은 이네임으로 컨테이닝 이렇게 하는 게 라이트 검색이고 선택하시면 여기 이제 라이트 검색이죠. 네, 그래서 파일 하시고 이네임 컨테이닝 이렇게 하시면 라이트 검색이고 정렬은 필요 없고요. 이렇게 가도록 하고 매기면수록 예, 사원명이 들어와야 되겠죠. 사원명이 이네임이 사원명. 그 다음에 페이지 처리를 위해서 페이지업을 텍스트가 하나 들어와야 됩니다. 네. 계속 반복해서 많이 하면 되는데 이제 한 5번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말해보죠. 다시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반복적으로. 그래서 페이지 처리를 위해서는 페이지업을 객체가 레이어스로 들어와야 되고 리턴 값으로는 페이지 객체가 이렇게 짜주시면 그냥 알아서 페이지 처리를 해줍니다. JP가 커리으로 짜주죠. 페이지 처리 커리으로 짜주죠. 그렇죠. 원래는 요거 직접 짜야 되거든요. 자동으로 짜주죠. 네, 보내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델 완성됐고, 레퍼지토리 완성됐고요. 서비스와 컨트롤을 오셔서 네. 백엔드 테스트를 해봅시다. 서비스도 샘플이 있죠. 그래서 다 만들지라는 거고요. 네. 전체 조인 페이지, 리액트 전체 조인 페이지에 해당되는 서비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EMP 서비스 이러고요. 네, 이것도 이제 부서 쪽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샘플 보고 한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지만 보고 한다고 머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서 결과만 보고 그래서 EMP 서비스 그리고 이거는 사원 객체 서비스 하겠습니다. 객체 컴플렉스. 그래서 이것도 오노테이션 서비스 오노테이션 하나 붙이셔야 돼요. 레퍼시트는 레퍼시트 서비스 됐죠?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금방 만든 레퍼시토리 객체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는 건 오토와이어도 객체 하나 받아오고 EMP 레퍼시토리 금방 만든 거 있죠? 네, 이거 받아오시고 얘가 데이터베이스 접속해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할 수 있는函수를 다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얘를 가지고 있죠. 이게 객체 지향 코딩이죠. 객체를 이용해서 코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조에函수를 하나 만들고요. 전체函수는 이거는 이제 도서 쪽 갖고 와서 복사합시다. DPT 서비스 있죠? 여기 보시면 전체 조의 함수 있죠? 여기 DPT 있죠? 도서 DPT 서비스를 열어주시고 보면서 합시다. 보면서 샘플이 있으면 100%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DPT 서비스가 있고요. 이거 전체 조에 그대로 복사해서 페이지 기능 추가되는 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고요. 부서 쪽이죠? 부서 쪽인데 마찬가지죠. 리턴 값은 페이지 객체로 매기 변수는 페이지업으로 이렇게 하고요. 이름은 파인드로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게 DPT 레퍼지토리 대신에 저희가 레퍼지토리 만든 사원 레퍼지토리, EMP 레퍼지토리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름은 다 똑같아요. JP 함수 이름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 객체 대신에 사원 객체를 리턴을 받으시면 되죠. 리턴은 EMP 모델 만들었죠? EMP 하시고요. 빨간 거 뜨면 R 인서트로 넣으시면 또 완성이죠. 바로 완성이죠.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만들 거는 PPT 서비스를 보시면 바로 밑에 함수가 뭐 있나요? 저 적을게요. 만든 거 적고 이게 전체 삭제 함수도 복사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복사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놓고 주소는 가시면 또 부서 삭제 함수인데 부서 삭제 함수 대신에 저희 사원 레파지토리를 이용해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부서든 사원이든 JPA 함수 이름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객체의 이름만 바꾸시면 되죠. 이걸로 전체 삭제 함수가 완성.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마지막 하나는 부서명으로 라이트 검색 함수인데 이거 복사해서 사원명으로 라이트 검색 함수를 서비스 함수를 만들고 복사하고 이 부서명 대신에 사원명 하고요. 이메일로 라이트 검색 페이징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GPT 대신에 EMP로 바꾸셔야 되고 리턴값 이것도 페이지 대신에 EMP로 바꾸셔야 되겠죠? EMP 객체가 대상이 사원이 대상이죠. 매기변수로는 이네임은 부서명이고 이네임 사원명으로 하나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 처리를 위해서 매기변수로 페이지 정보를 하나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원 레파지토리를 이용하셔야 되겠죠? 부서 레파지토리가 아니고 그래서 EMP 레파지토리로 검색을 하셔야 되고 이름은 지우고 점 눌러보시면 돼요. 다 지우고 레파지토리에 함수가 하나가 있죠. find all by e-name containing 이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매기변수로 뭐를 넣어야 되죠? e-name과 페이지를 넣으라고 되어 있죠. 그거 넣으시면 돼요. e-name과 페이지를 넣으시면 되고 마지막에 세미콜론. 그래서 이거 사원명으로 라이트 검색과 전체 검색이 다 되는 겁니다. 사원명이 들어오면 라이트 검색, 사원명이 안 들어오면 전체 검색 이렇게 되는 됐고요. 서비스 완성이죠?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전체 조회 페이지, 리액트의 전체 조회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함수만 구현했습니다. 나머지는 차차 페이지 완성할 때마다 보내드렸고요. 컨트롤러 만들어서 확인을 해봅시다. 부서 쪽 이제 잘 사용했죠. 하고 사원 쪽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쪽에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름은 EMP 컨트롤러. 이건 사원 컨트롤러고요. 컨트롤러.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다 이제 다 만들어졌죠? 네, 서비스하고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 모델이 만들어졌고 서비스 마지막으로 EMP 컨트롤. 그래서 EMP 컨트롤러는 기능을 푸셔야 되겠죠. 일단 로그인 기능 SRF4J 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기능은 REST 컨트롤러 기능을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 URL로 리퀘스트 매핑으로 이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PI 그거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API. 그래서 이제 백엔드 쪽에 보통 이런 프로그램들을 스프링 프로그램들을 요즘은 이제 보통 이제 리액트나 이렇게 통신을 통해서 연동하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그냥 REST API 프로그램이다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REST라고 되죠. REST API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보통 공통 URL로 슬래시 API를 많이 붙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요 이름으로 많이 붙입니다. REST API 스프링부트 프로그램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요 URL을 많이 붙입니다. 됐고요. 넘어가자. 됐고요. 밑에다가 오토와이어 하시고 EMP 서비스가 필요하시죠. 서비스 네, 공통 쪽이 전체조의 컨트롤러 암수가 필요한데 1번 전체조의 암수가 필요하죠. 그런데 얘가 두 가지 기능을 다 겸하고 있습니다. 전체조회와 함께 라이트, 검색도 같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컨트롤러 함수에서 두 가지 기능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니까요. 이것도 샘플 보면 갑시다. 비슷한 거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샘플 어떤 거 보시면 되죠? DPT 컨트롤러를 열어주시고 여기 보시면 최초에 전체조회 플러스 부서명 라이트 이렇게 있죠? 이거를 복사하셔가지고 복사하셔서 열로 싹 넣고요. 넣고 수정을 합시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서명이 아니고 저희는 사원적으로 사원명으로 라이트 검색합니다. 사원명 라이트 검색하고요. URL은 뭐로 하시냐면 EMP로 하셔야 돼요. EMP로 하셔야 됩니다. 왜 하셔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정리하고 저번에 정리해드렸지만 제가 반복해서 정리해드렸죠. 이게 EMP 데이터 서비스가 이게 엑시오스, 백엔드랑 통신하는 함수들이잖아요. 이거를 더블 클릭해보시면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데 전체 조회 함수가 요겁니다. 궤도. 프론트 쪽이 전체 조회 함수 궤도이에요. 근데 URL이 어떻게 되죠? /EMP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매개 변수로 이네임과 페이지와 사이즈 세 개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거는 물음표 뒤에 거는 매개 변수고요. 매개 변수고 실제 URL은 요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URL입니다. /EMP 그러니까 요 이름으로 백엔드에서도 있어야 돼요. 요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요 이름을 해준 거고요. 요 이름을 해준 거죠. 매개 변수가 물음표 뒤에 세 개가 매개 변수라고 했죠? 매개 변수 뭐죠? 첫 번째가 이거예요. 리퀘스트 파람으로 하나의 매개 변수가 있고 두 번째 페이지 매개 변수, 세 번째 사이즈 매개 변수 세 개가 있죠? 그래서 프론트랑 비교를 해보시면 하나의 이름이 똑같아야 됩니다. 페이지, 사이즈 똑같죠? 그래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백엔드에서 통신이 가능한 거죠. 이름이 틀리면 안 되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프론트랑 백엔드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프론트에서 지금 이네임과 페이지와 사이즈라는 이름으로 통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백엔드도 그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데 보시면 페이지와 사이즈는 이름이 똑같죠? 똑같은데 뒤에 있는 D네임이 틀렸네요. 그죠? 어떤 이름으로 보내고 있죠? D네임으로 보내고 있죠? D네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 변수 이름이 똑같아야 돼요. 이름이 틀리면 못 받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건 옵션들이죠. 그다음에 0과 3 이렇게 하시면 되고 현재 페이지는 0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당 개수는 3건 똑같이 하시면 돼요. 막 이걸 약간 개발자마다 약간 틀릴 수 있어요. 5건, 10건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제가 정하는 거고 장원이 프로젝트 하실 때는 바꾸셔야 돼요. 펼쳐보겠습니다. 펼쳐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고쳐야 되는 부분이 페이지 처리 색채가 필요한데 페이지 부분에다가 요 금방 프론트 리액트에서 보낸 정보 있죠? 현재 페이지 정보와 페이지당 개수 정보를 요 객체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저장하는 방법이 페이지 리퀘스트의 오브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오브 객체에 요 리액트에서 보낸 정보를 저장을 했고요. 요거를 서비스 함수 그렇죠? find all by dname containing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라이트 검색을 하시면 되죠. 저희는 부서가 아니고 저희는 뭘 쓰고 있죠? 사원을 쓰고 있으니까 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EMP
보시고요. DPT 대신에 EMP 페이지로 보시도록 이거는 자동 임포트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DPT 서비스 함수도 무소 서비스가 아니고 사원 서비스죠? EMP 서비스로 바꿔주시고 또 뒤에 거는 쭉 주시면 돼요. 주고 점 누르시면 사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라이트 검색 함수가 보이시죠? find all by 님? 이름이 잘못 적었네. 이상하다. 뭐죠? 이네임 컨테이너 맞고. 이네임 컨테이너. 이네임 컨테이너. 아, 이게 서비스 함수 이름을 이거 안 바꿔놨는데. 또 바꿀게요. 네. 이네임 컨테이너. 이네임 컨테이너 바꿀게요. 이거 서비스 함수 이름 다시 보내드릴게요. 이네임 컨테이너. 뭐 별거는 아니지 돌아가는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EMP 서비스 다시 보내드릴게요. 이름 바꿔서 find all by ename containing으로 서비스하고 들어가고요. 그래서 컨트롤러로 다시 가서 다시 점을 누르시면 이번에는 1회인 거 나오죠. 그죠? 1회 컨테이너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앞에는 사원명을 넣어주고 뒤에는 페이지 오브 객체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죠? 페이지 오브 객체는 지금 현재 페이지 정보와 한 페이지당 개수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죠? 리액트에서 보내준 정보를 가지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쿼리를 날렸고요. 쿼리를 만들어서 실행하겠죠. 다 됐네요. 그래서 이 DPT 페이지를 EMP 페이지로 고쳐놨으니까 밑에 벌금을 뜨고 있죠. 저거를 다 EMP 페이지, EMP 페이지, EMP 페이지, EMP 페이지, EMP 페이지 고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EMP로 보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T 이름을 DPT 대신에 EMP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리액트에서 EMP로 받아서 반복문을 돌릴 수 있어요. 요 이름으로 받아서 객체 비율을 받아서 반복문 돌리고 있잖아요. 반복문 돌리고 있죠. 요 이름으로 짠,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이징 정보를 보냈고 현재 페이지, 토탈 총 건수, 그 다음에 총 페이지 수 이렇게 세 개를 보냈습니다. 이 중에서 다 쓰는 건 아니고 이거 하나만 쓰고 있네요. 그래서 시사 선택해서 쓰든 말든 일단 정보는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다 완성됐고요. 이건 제시작합니다. 요거를 바로 프론트 개발자랑 일정 맞춰서 테스트 하지 말고 먼저 단위 테스트, 기능 테스트를 먼저 하시고 데이터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잘 나오나? 여기서 잘 나와야 되죠. 여기서 잘 안 나오는데 테스트하면 이상하죠. 여기까지면 총 건수가 14개, 페이지 수는 5개. 그래서 사원에 대한 객체별이 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컨트롤러 보내드릴게요. 일단 한번 보내드리고 여기 컨트롤러 보내드리고요. 테스트를 단위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기능 테스트 이렇게 잘 나오면 확인하고 이게 잘 나오면 이제 화면 테스트를 하는 거죠. 리액트 개발자와 만나서 화면 테스트. 자, 여기 밑에 하나 더 하실 게 있는데 전체 삭제 함수 하나 만드셔야 되죠. 그래서 그거만 만드는 게 끝입니다. 전체 삭제 함수는 요 바로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DPT 컨트롤러에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샘플로 해서 수정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바로 밑에 전체 삭제 함수 있죠? DPT 부서 쪽 전체 삭제 함수 DPT 이걸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복사하시고 사원 쪽으로 옮겨서 이거 접을게요. 다 됐으니까 접고 전체 조에 이거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고요. 수정을 하겠습니다. URL을 델리트 매핑의 URL이 EMP all로 고치고요. 그죠? EMP all로 고치고 전체 삭제, 사원 전체 삭제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URL이 프론트 쪽에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통신이 안 돼요.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요것도 어디에서 확인하시면 되냐면 EMP 데이터 서비스 있죠? 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전체 삭제가 뭐냐면 요겁니다. 리무브고 요게 URL이 어떻게 되죠? EMP all 똑같죠? 이게 똑같아야 됩니다. 안 똑같으면 아까처럼 이제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EMP all로 돼 있죠? 프론트 쪽에 리액트 쪽에 EMP all로 돼 있죠? URL 백엔드 쪽도 똑같아야 됩니다. 백엔드 쪽도 이게 EMP all로 하셔야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전체 삭제 서비스로 호출하는데 부서 삭제가 아니고 부서 서비스가 아니고 사원 서비스를 불러서 삭제하시면 되고 함수명은 똑같아요. 리무브고 밑에는 다 똑같죠. 네, 이렇게 하시면 완성이네요. 간단하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다시 완성된 컨트롤러 소스를 보내드리죠. 먼저 보내드리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단위 테스트. EMP 컨트롤러 보내드렸고요. 테스트는 이게 REST 클라이언트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고 이거 누르면 전체 데이터가 다 날라가겠죠. 이거 누르면 예, 그래서 소포 코드 200번 떴고 예,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전체 조회 다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여기 전체 조회하는 거 어디 있지? 여기 전체 조회 있죠. 보시면 없습니다. 뜨죠? 똑같이. 아니면 이게 의심스럽다 하시면 테이블 뒤지는 테이블을 보시면 됩니다. 테이블에 저희는 TBEMP거든요. 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고 데이터 있죠?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예, 여기서 쭉 가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딜리트 yn이 전부 y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삭제됐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여기다가 삭제했으면 y로 업데이트 치고 수정하고 삭제 안 했으면 n으로 이렇게 관리가 된 소프트 딜리팅 방식입니다. 됐죠? 삭제됐고 이걸 다시 원복하시려면 백엔드 서버를 다시 재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시작 하시면 다시 초기화가 됐죠? 됐죠? 시간 다 됐으니까요. 이거 화면 테스트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 완성됐고 프론트 이상 없고 백엔드도 이상 없죠. 잘 대기하고 화면 테스트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래서 이 샘플을 활용해서 이제 소스가 기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부분 부분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물론 이제 이렇게 하시려면 이제 소스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이해를 한 다음에